안녕하세요. 현업중개실무 전수입니다. 자, 요즘 중개 거래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거의 거래 절벽 상태고 거래가 잘 되지가 않고 그래서 중개사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공부를 좀 중개에 대한 지식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놔야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안 좋으리라는 부분이 없죠. 중개가 또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 그때 공부를 하는 건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좀 해서 실력을 쌓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중개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번 완벽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번에서 4번 항으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시사용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있죠. 단기 임대차는 좀 의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보통 주택은 2년하고 상가는 1년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단기로 1년 미만 두세 달 정도 5, 6개월 정도 집을 찾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집을 놀리기도 해서 집주인이 단기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몇 달만 집을 빌려주는데 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을 하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서 5, 6개월에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칫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골치 아픈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주택은 2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상가는 1년 갱신 청구를 하면 주택은 추가 2년에서 4년 되죠. 그러면 상가는 갱신 청구하면 10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버틴다 이거예요. 개인이 임대 입장에서는 몇 달치 월세 벌려고 하다가 아주 골머리 아픈 임차인을 만나게 된다. 계약서 있는 대로 5, 6개월 후에 나간다. 정상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요새 법을 보면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강력하고 반대로 건물주,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하면 분쟁위원회 가면 거의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 피해는 임대인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송하고 명도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 걸리고 비용 들고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이때 중개사가 명확하게 일시사용이라는 것 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허술한 내용을 적고 버티고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고 그러면 반드시 중개사한테 그 책임을 묻게 되죠. 그러면 돈을 받고 중개를 한 중개사가 뒤처리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사들이 볼 때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런 물건들은 바짝 일반적으로 신경을 쓰고 거래 금액이 낮다. 중개보수가 몇 푼 안 된다. 이런 것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은 금액 작고 일시사용 금액 작고 하니까 대충 했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 불통인 임차인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상당히 피곤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더욱더 이보다 오히려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일시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중개사는 기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계약서에 일시사용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계약기간 1년 이상 넘어가면 일시사용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1년 미만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간도 상당히 지금 애매해요. 판례라는 걸 8개월 미만으로 봐라. 그 다음에 국토부 소비자 기획단에서 그것은 30일 미만을 또 일시사용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하여튼 아무튼 기간은 길게 1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이 한다. 이런 요건들이 반드시 갖춰줘야지 일시사용의 계약이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니까 뻗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참고로 상가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상가 6개월이다. 일시사용으로 넣었다. 그런데 사전에 인테리어를 해버렸다. 인테리어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법원에서는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사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시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 깔세라고 하죠. 깔세. 3개월 이런 거. 깔세 할 때 보통 임차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하죠. 안 하고 3개월 장사하는데 뭐 사업자 등록하냐. 그러나 임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시사용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 사업자 번호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임차인이 취급 빠지는 이런 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통수 실수가 있으니까 세무관계 임대인이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비번 걸어놓고 임차인 짐도 못 빼게 하고 나가버리고 연락 두절되면 골치 아프죠. 명도 특약을 넣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일시사용일 때 또 한 가지 임대차 신고 문제 있죠. 지금 25년 5월 30일인데 자 25년 6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차 신고 해당하는 거 보증금 6천 월세 30 또는 32세인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되나요? 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중개사도 할 수가 있죠. 대행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자 특약에 우리 자 특약 내용을 보시면 특약반 기초반에 임대차 신고는 누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함을 고지하였고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확 못을 박으라고 특약에 우리 특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시사용일 때는 자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전입신고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국토부에서 또 하는 이야기는 자, 일시사용의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했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거주지가 있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뭐 출장 정도 가서 한 달 머무는 거 또는 제주도에 가서 한 달살이 여행 가는 거 이런 것은 일시사용으로 본다. 상당히 자 애매모호한 기준이에요. 일시사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임대차 신고는 일시사용이라도 하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임차인이 하도록.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특약에 보시면 우리가 자 계약서 특약에 자 특약반의 내용 보시면 그게 핵심이 뭔가 하면 자 주임법 11조 일시사용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임법 4조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 특약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자 3회 6번 여러분 일시사용 임대차 월세 특약 자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1조는 일시사용을 적용하고 4조에 들어간 거 주임법 배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잠깐 불러드리면 자 특약 문구가 임차인이 이주할 주택을 찾지 못해서 주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요구로 주임법 11조에 대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 간 주임법 4조 적용을 배제하고 일시사용 임대차에서 정한 계약기간만 사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특약으로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걸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 11조, 4조 이야기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자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국가분양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임대차 보호법 하시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11조를 적용한다. 11조가 뭔가 여기 나오네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있어요. 이때는 일시사용이 명백하다. 그러면 주임법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11조의 특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시사용할 임대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조를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4조 자 임대차 계약기간 등 4조를 보니까 뭔가요? 4조의 이거 주임법 이거를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기간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다음 세 번째 내용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자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금액 뭐 어떻게 기재를 하고 자 이런 방법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자 아파트 월세 넣는데 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렇게 서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중개사한테. 그러나 이제 손님이 왔는데 임차할 사람이 임차인이 기간을 일시사용하겠다. 일시사용 얼마? 6개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 나 이거 자 지금 사람도 없고 방을 놀리기도 뭐하고 좋다. 그러면 6개월 사용해라. 그럼 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작성은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증금은 얼마? 월세가 60만원이니까 6개월을 하니까 얼마? 보증금을 360만원 잡으면 되겠네, 그죠? 360만원. 6개월 60만원이니까. 잡으시고. 월세는 얼마? 월세를 높여야죠. 보증금을, 자, 낮췄으니까. 1천에서 360 낮췄으니까. 월세는 높여야 된다. 얼마를 높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교수장 게시판에서 전월세 전환율, 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로 하셔야 된다겠죠. 최저가인 경우에 갱신청구 아닌 경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해보니까,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자,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자,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얼마로 나오나요? 자, 25년 2월, 벌써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3이죠. 6.3, 25년 2월. 전국이 6.3. 그럼 6% 정도 생각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맞추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6% 정도. 그러면, 자,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자, 렌트홈에 들어가서 임대료, 자, 변환, 가정, 요거. 자, 아까 전에 보증금 얼마인가요? 보증금 규율이 1000이다. 1000만원. 월세 60만원 희망했잖아. 그죠? 희망했는데. 그런데 6개월에서 얼마? 아까 보증금, 자, 360만원 잡았죠. 6개월에가 60만원에 6개월에가 360만원. 이거 넣어보시면 돼요. 360만원 이상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세출계약인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했나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 통계에 의한,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그걸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고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내용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6% 정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6% 만들면 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어느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전월세 전환율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6% 정도 잡아서 계산하기 하면 한 6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63만원 넣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보증금을 낮추니까 월세는 높아진다. 63만원. 그렇게, 자,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시면 된다. 63만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계약서 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는 얼마, 아까 전에 1000에 얼마라고 희망했나요? 1000에 60만원 희망했는데, 보증금 360에 월세 얼마? 63만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두 번째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한 방에 일시불로 다 준다. 보증금 없이. 그래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 60만원은 6개월이니까 360만원. 자, 보통 깔세라고 하죠. 6개월치를 한 방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360만원.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금은 제로 쓰면 되죠. 계약금도 제로 쓰면 돼요. 잔금 얼마? 제로. 차임은 얼마? 60만원 이거 써야 되죠. 차임은 60만원. 그래서 특약으로 명시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임차인은 계약일에, 계약일, 오늘 계약한다. 25년 5월 30일.
계약일 5월 30일에 6개월분 월세 360만원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그래서 계약서 차임은 60만원으로 넘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 보증금 없이 한 방에 일시불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나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추가적으로 필수 특약 기재, 명도 특약.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특약반에 있는 내용에 아까 전에 3회 6회 일시사용의 계약에 보면 특약의 밑에 보시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월세 안 내고 임대인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의로 목적물을 연도하여 내용물을 처분할 권한을 임차인이 위임하였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 있고 상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만약에 상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월세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갱신 청구하면 10년 걸리기 때문에 큰일 나죠. 연락 두절되고 3기 월세 안 내고 그 다음에 연락 두절되고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상가인 경우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특약을 넣으면 그러면 임의로 누가 개인인 임대인이 진짜 이 임차인이 없는데 나무 집에 그 문을 따고 물건을 폐기 처분할 수가 있는가? 안 되죠. 그러나 이런 특약을 넣고 넣는 목적은 뭔가요? 명도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자, 강제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은 어떻게 불법이에요.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약을 넣었다고 누가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넣는 목적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명도소송에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일부 임대인은 중개사 입회하에 내용물을 처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중개사 그거 함부로 경찰 대금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것은 강제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판결받고 선수해서 중개사 이름 내줬다가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약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명도소송 하는데 이거 하면 얼마 걸립니까? 7, 8개월. 길면 1년 더 걸려요. 1년 이상.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상가 같은 경우 계약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제소점 화해조서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상가의 월세가 큰 거, 월세 금액 크고 예를 들면 1,000만원 되고 월세 1,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주인이 이걸 안 하면 안 하겠다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아까 명도소송하고 차이점 뭔가요? 제소점 화해줘서 이거는 계약서 쓰고 난 뒤에 바로 어떻게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화해조서를 하면
미리 확정 판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계약서 쓰고 난 뒤에 바로 어떻게 이거 하기로 한다 특약을 넣고 바로 다음날 자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서 한다 이거예요.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다. 그러면 자 월세가 큰 것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계약 안 하겠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자 상가 같은 경우는 희망하면 꼭 넣어주기를 희망하면 넣어줘야 한다. 보통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유형 증명 보내고 증유이전 그 가처분 신청하고 연도소송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일 터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걸리니까 미리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해놓는다 이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자 이상은 자 일시사용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중개사가 명확히 알고 그게 휘말리 들지 않도록 특약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